안녕하십니까. 코인 하지마입니다. 어느새 자산이 111만 9,733원이 되었습니다. 네, 휴일마다 조금씩 사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약 2만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산 것 같네요. 제가 저의 목표는 내년 3월까지 모든 매수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코인 투자를 할 때 주로 이용했던 정보가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보았고 많은 투자 금액으로 인해서 늘 불안감과 절박함,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급함. 자, 그리고 특성이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빠르게 피드백을 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나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상황에서 저의 포지션은 트레이더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고팔고 트레이딩을 해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느긋하게 천천히 큰 흐름을,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큰 흐름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물론 코인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을 수도 있고 늘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지겨울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죠. 요즘은 주식과 코인이 언커버링이 아니고 커버링으로 함께 오를 때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큰 흐름이 어떤 때에 오르고 어떤 때에 빠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인하 이런 거하고는 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금리의 인상 인하를 떠나서 코인의 경우에 비트코인 투자라든가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감기였죠. 비트코인 반감기에 비트코인의 상승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따라 오르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함께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시기에 상승을 했고 어떤 시기에 하락을 했는지 저는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적 분석.
자, 여기서 말하는 주기적 분석이란, 자, 저는 뭐 주식책을 정통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어떤 유명하신 뭐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고, 뭐 주식의 전문적 용어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가 알아서 붙인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기설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시기가 언제일 때, 예를 들자면 2024년 3월이 반감기다 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반감기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상승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하락을 했고, 이런 주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7년이죠. 2017년 맞나요? 제가 코인 투자를 처음으로 했던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렇죠? 엄청난 상승을 했고, 가장 고점일 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 역시 이때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리플을 샀고, 나중에는 뭐 리플이 4,000원에 거의 뭐 최고점이죠. 4,000원에 그 전에 200씩 투자를 하다가 4,000원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것 같습니다. 700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하자고 꺼낸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고점을 뚫었는데, 차트를 좀 넓혀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최고점이 2017년에 몇 월인가요? 자, 나오질 않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1월입니다. 2017년 11월, 정확하지 않으니 경이라고 하겠습니다. 11월 경에 최고점을 찍고 12월 경에 하락을 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더 정확하게 찍어보죠. 12월이 최고점이요. 1월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구간이네요. 맞아요. 2017년 12월. 이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월봉이니까 그 앞에 몇 개월간 상승했는지, 큰 상승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충 딱 보면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거의 한 8개월 정도. 그 중에서 큰 상승은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럼 6개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8개월 정도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자, 뭐가 보이시나요? 자, 2015년까지 가는 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2017년,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최고점을 찍고, 자, 이제 말을 제가 이제 더듬더듬 지금 혼선이 있는데요. 이 앞에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 앞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한 8개월 정도 올랐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깨달은 거, 제가 발견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만의 지식,
그걸 공유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킨 거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7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죠? 자, 이때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서 큰 하락을 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저점을 보자고요. 최저점. 이때 보이시나요? 이때가 얼마일까요? 최저점 356만 3천원 보이시나요? 356만 3천원. 자, 700만원을 오랜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BTC, 1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서 350이 되었을 때, 반토막이 났을 때 모든 채굴업자들, 개인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고물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사기라고. 자, 근데 이때 이후로 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저점과 고점은 약 6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멀리서 재차 상승을 4년 후에 재차 상승을 할 때 과거를 보시면 그저 보이시나요? 그저 횡보하는 구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큰 상승을 앞에 놓고 볼 때는 로그 함수로 오르는 10배씩 오르는 코인장을 볼 때 이 과거의 차트는 그냥 그저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물량을 최대한 우리의 자산을 최대한 투자를 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매수가 되고 어떤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저점이겠죠? 바로 여기 350만원. 자, 이 시기가 언젠가요? 자, 반감기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가장 큰 상승은 반감기 이후에 몇 개월이며 이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이 하락을 하였을 때 이 최저점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반복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늘 이 주기적인 반복 안에서 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빠질 때는 악재 기사가 흘러나오고 오를 때는 호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저도 투자를 거의 한 주식까지 하면 한 7, 8년 이상 7, 8년 정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 뉴스가 먼저냐? 시장이 먼저냐? 우리들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죠. 초보자들, 코린이, 주린이들. 그런데 세력이나 자산가들은 뉴스를 터뜨리고 물량을 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나중에 도와준다, 시장을.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자, 바로 350만원일 때, 2017년 이후 350만원일 때, 이때가 정확히 언제냐면요. 자, 끄고 다시 볼까요? 언젠가요? 2019년 1월입니다. 보이시나요? 2019년 1월. 2019년 1월 1일. 자, 1월이라고 일은 빼고 월만 보겠습니다. 1월이라고 뭐 가정이 아니죠.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죠. 1월일 때 플러스 4년을 더하면 언젠가요?
2023년 1월. 이때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죠. 4년 주기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요. 어디 볼까요? 2023년 올해죠. 올해 1월달. 올해 1월이 어딘가요? 자, 보이시나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아주 미친 듯이 정확합니다. 자, 여기는 상승은 12월이고 여기는 12월 1일인데 거의 정확하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12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모르겠으면 거의 12월에서 1월 이 사이 여기가 최저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의 이 하락이 이어져서 더 밑에까지 신저점을 만들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변의 진리처럼 기정사실화 돼 있죠. 왜냐하면 반감기, 채굴업자들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때 2,500만 원일 때 바이낸스는 7조를 샀죠. 7조. 바이낸스에서요. 예. 바이낸스가 어딥니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아닙니까? 햄버거 팔던 사람이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 CEO가 됐으면 보는 안목이 얼마나 있겠어요. 흐름을 깨고 있겠죠. 이 사람은 코인에 대해서 흐름을 다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7조를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로도 돌아가자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못 샀어요. 그럼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어딘가요? 두 번째 저점이 나타나는 지점. 이게 언젠가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2020년 3월. 2020년 3월. 반감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반감기가 될 때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작점, 이 전환기에 가장 큰 하락과 함께 반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쭉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2차 저점부터 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 이게 몇 개월간 올라가는 걸까요? 그걸 분석해 봐야겠죠. 어디 볼까요? 최고점이 언젠가요? 2021년 3월. 보이시나요? 자, 2021년 3월 1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반감기가 오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1년이 소요된다. 1년간 상승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딱 1년이었는지 또 보겠습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가봐야겠네요. 2017년. 그때도 1년이었는지 보죠. 2017년. 그러면 2017년에 3월, 2017년 1월, 2월, 3월. 자, 약간 맞진 않습니다만 대충 한 12월 정도 최고점을 찍었고, 그 앞에 가보면 2018년 3월에서 1년을 빼봐요. 2017년 3월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2017년 3월. 최저점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 오르는 중에 있죠. 2015년부터 해서. 자, 과거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네요. 그죠? 2015년, 17년. 네. 과거의 저점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실망스러운 내용이네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점이 3월이었고 2018년 17년 12월이었고 11월, 그죠? 2017년 12월이었고, 자,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었다. 4를 더하면 언젠가요? 2021년 12월, 그죠? 그러면 2021년 12월도 최고점이었을까요? 2021년 12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 11월도 최고점 8,247만원 찍었습니다. 과거 4년 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한 번 고점을 찍고 2,598만원을 찍고 한 번에 빠졌습니다. 흘러내려버렸죠. 그런데 2000 얼마, 여기 언젠가요? 2021년에는 쌍봉을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만의 생각인데, 시가총액이 이때는 이미 1,000조를 넘었단 말이에요. 1,000조. 그죠? 삼성전자 2배 가까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런데 로그 함수로 보니까 그 4년 전에는 어때요? 한 100조에서 100조 좀 넘었겠죠. 시총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총이 비교적 낮아서 한 번 오르고 쭉 뺐다면, 4년 전인 2021년에는 시총이 너무 높아서 세력이 다 팔아먹질 못했다. 그래서 재차 올려서 두 번째 털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쭉 빠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24년 3월에 반감기인데요. 이때부터 쭉 1년간 오르면 2025년, 그죠? 2025년 3월까지는 오를 거고, 언제 팔아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2025년 11월. 이때까지는 다 털어내야 된다. 왜? 최고점을 찍을 거니까, 비트코인이. 그때도 쌍봉을 찍을 가능성이 높죠. 시총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덜 빠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보다도. 뭐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가, 자, 1년 전이면 2024년 3월까지는 과거 2017년으로 보면 하락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 구간, 여기가 제일 2차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6개월간,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0개월 빠졌잖아요. 이때 매수를 해야죠. 매수. 여기가 바로 마지막 매수 구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매수 구간이 10개월간. 언제까지 빠진다? 2024년 3월까지 빠진다. 이때 안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나의 자산을 모두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알트코인 투자든 다 사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만 사는 이유는, 벌써 악재가 나왔죠. 악재 기사가 바이낸스 뭐 소송하고 어찌어찌고 막 악재 기사가 나와서 맨날 증권이다 보다 없어진다 말이 많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늘 잠을 설치고 기사를, 유튜브를 봐야 되고 투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 번에 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점을 알 수가 없죠. 얘가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 밑에 훑어버릴지, 섣불리 샀다가 이런 저점 잡는 기회를 놓치면 10배 먹을 거 5배밖에 못 먹고 20배 먹을 거 10배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야 되죠. 기다리다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나누어서 담는 겁니다. 저는 10만원씩 휴일마다 담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 10개월 동안 저의 자산의 2분의 1 정도를 매수가 될 거고요. 나머지 자산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2024년 3월 정도에 비트를 살지, 이더를 살지, 에이다를 살지, 바이낸스 토큰을 살지, 샌드박스를 살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이 많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살 것이고요.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많이 빠지지 않고 비트코인과 흐름을 지금처럼 비슷하게 간다면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승률도 비슷할 겁니다. 시총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산다면 에이다를 사겠습니다. 이유는 에이다나 폴카닷, 근데 폴카닷보다는 에이다가 시총이 높고 과거에도 한 100배 올랐습니다. 그죠?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배 올랐는데 시총이 좀 작고 그때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수선하잖아요. 규제해서 증권이다 보다 영원된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봐야 안다. 적어도 10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비트코인이 막 날아가는 불장에서는 악재 기사를 터뜨려봤자 누가 다 콧방에 끼겠죠. 그러니까 기사가 먹어주지 않습니다. 뭐 호재 기사를 내야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호재 기사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참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를 한번 보면은요. 에이다를 한번 볼까요? 에이다. 뭐 거래수, 리프, 에이다. 2024년 3월, 2020년 3월, 2020년 3월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봐야겠죠. 아까 2020년 3월 어디 볼까요? 2020년 3월. 자, 얼마인가요? 2020년 3월. 26원. 얘가 26원짜리였어요. 그죠? 최저점. 비트코인과 비슷하죠. 얘가 2020년 3월에 반감기 때 26원이었던 게 2021년 11월 맞죠? 최고점 2021년 비트코인 최고점인 2021년 11월에 얼마인가 보죠. 2021년 11월 여긴가 봐요. 21년 8월. 자, 11월은 아니고 8월까지 최고점을 찍었네요. 자, 100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월 정도에 빠지고, 그죠? 비트코인이 3월 정도에 빠지고 여기서 한번 빠지고 하락을 했을 때 얘는 또 반등을 했죠. 8월까지 5개월간.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때 이미 비트코인으로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죠? 비트코인으로 많이 수익을 낸 자금이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바이낸스 토큰 2차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자산이 이동된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끌어올린 것 같다. 그러나 결국 2020년 3월에 샀어도 에이다는 100배 이상 먹었다. 자, 그런데
안전할 때는 ADA를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심할 때는 비트코인으로 먹고 나서 ADA를 살지 볼과를 살지 살아남는 코인을 사야겠죠. 그래서 변수가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내년 3월 정도, 2024년 3월 정도에 2024년 3월 정도에 뉴스, 정치적인 기사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증권이다 아니다 뭐다. 이때도 답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비트코인만 들고 가야죠. 그런데 명확하게 살아남았다 하면은 그 코인을 사면 되겠습니다. 시총이 비트코인처럼 막 몇백조, 천조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2조 이런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0조 이상 되는 거. 뭐 BNB 토큰이나 BNB는 뭐 바이낸스 기축통화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리플이나 뭐 아니면 에이다. 리플은 좀 다르잖아요. 에이다는 뭐 거의 이더리움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다가 이더리움처럼 엄청난 상승, 뭐 이더리움도 4년 전에 50배 올랐는데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선은 비트코인만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 2024년 3월까지 조금씩 매수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게 찍었네요. 지루해서 보다가 다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본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마 캐치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캐치한 사람은 저랑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뭐 재미를 볼지 재미를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박날 가능성도 있다. 8년간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어쨌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